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한창 젊을 때의 눈부신 날들이나 땀과 눈물을 쏟으며 부지런히 살아온 세월도 언젠가는 잔잔히 마무리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누구든 예순이나 일흔 언저리에 이르면 그동안 달려왔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몸을 돌보며 사소한 즐거움을 더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때가 되면 말로 다 하지 못할 여러 속마음과 걱정이 얽혀서 혼자서 고민을 거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내 모아둔 돈을 자식에게 전부 주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일부는 내 삶을 위해 남겨서 조금 더 홀가분하고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결심하기 어려운 물음이지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애정과 책임, 그리고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누리고 싶은 소망이 깊이 얽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모두 배울 것은 함께 배우고 나눌 것은 함께 나누면서 내리는 모든 결정이 마음의 평온과 기쁨에서 비롯되도록 애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같은 처지에 놓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려 해요.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한국 땅 곳곳에서 살아가며 노년을 마주한 분들의 솔직한 체험담입니다. 부디 이분들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산의 한 한적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박이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75이며 이미 꽤 오래전에 직장에서 물러나셨지요. 이분은 한창 일을 할 때부터 훗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젊을 때부터 펴빠지게 절약하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고 부산 외곽 쪽에 120제곱미터쯤 되는 작은 땅도 있으니 남들은 부러워할 만큼 든든한 노후를 누릴 거라고 믿었대요. 본인도 그 점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듯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기치 못한 고비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박 어르신 역시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부인이 중병 진단을 받은 일 때문이었지요. 이미 통장에 모아둔 돈이 1천만 원가량 있었고 그 중에서 나온 이자며 원금 일부가 수술비에 크게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아내분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살아온 반려가 떠나는 광경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무리 말로 풀어도 다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부인을 떠나보낸 뒤로 박 어르신은 훨씬 더 커다란 허전함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억력마저 서서히 쇠퇴하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셨다는 거지요. 이가 시리도록 이를 닦는 것, 가벼운 장보기를 위해 동네 가게에 들르는 것,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 등 아주 사소한 일들도 어느 날은 문득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애를 먹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경이 쓰인 게 바로 은행에 묵혀둔 돈과 계좌 비밀번호였습니다. 언젠가 깜빡 잊어버리면 어쩌나, 혹시나 계좌 자체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면 어떠거나 이런 식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 가슴을 쿵쿵 치더랍니다. 그래서 견과류인 호두나 검은깨 등을 챙겨 먹으면서 기억력을 붙잡으려 애쓰셨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광장에서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행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건강살핌을 받아보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하더랍니다. 공짜로 해준다는데 손해볼 건 없지 하는 가벼운 마음에 검사받았는데 마치 겁이라도 주듯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뇌혈관도 위험할 수 있으며 기억력 감퇴 역시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박 어르신에게 20만 원 상당의 특별한 건강보조 먹거리를 사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값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망설였지만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당신처럼 나이 든 분이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며 등을 떠미는 통에 덜컥 구입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짜에 가까운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그걸 판 사람들은 나중에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하니 기만당한 거죠. 박 어르신은 그 일을 계기로 겉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모든 곳이 결코 믿을 만한 곳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마음이 더욱 불안해지고 겁이 생기니 결국 그걸 악용하는 이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노후에 필요한 것은 돈뿐 아니라 냉철함과 세상 곳곳에 도사리는 함정을 피할 수 있는 판단력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휩싸여 허둥대지 않는 고요한 마음가짐이 소중하다고 말이지요.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박 어르신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이 제발 자신처럼 고가의 교훈을 치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뜨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더군요.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주에 사는 올해 75인 김보람 어르신의 체험담입니다.
이분 역시 나이가 들면서 자기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아오셨대요. 그 과정에서 건강식품 판매원에게 소가 큰 돈을 쓴 적도 있고 부적절한 투자 제안에 넘어갈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 보조 물품을 샀을 때 몸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권태와 불면, 식욕 감퇴, 체력 저하에 시달려서 큰 낭패를 봤다네요. 뒤늦게 판매원과 연락해보려 해도 이미 연락처가 끊겨버린 뒤였고요. 이런 쓰라린 경험들은 김 어르신에게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내가 잘 안다는 사람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이란 게 한번 잘못 쓰이면 다시 회수하기 어려우니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그 뒤부터 김 어르신은 가진 것을 지키고 안전하게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에게 전 재산을 다 맡기는 대신 조금씩 나누어 관리하고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만 건네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셨습니다. 마침 주변 친구로부터 색다른 제안을 들었다고 해요.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예를 들어 통장 암호나 은행카드 정보를 서로 다른 자녀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혼자서 욕심을 부리기 어렵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셈이죠. 김 어르신은 통장 카드를 딸에게 맡기고 비밀번호 한 부분은 딸에게, 다른 절반은 아들에게 건네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서로가 합심하지 않으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 자녀들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어르신이 노년에 큰 금전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줄어들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김 어르신 자녀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극진히 돌봐주었다고 하네요. 덕분에 김 어르신은 더 이상 재산 문제로 애태우지 않아도 되었고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지 않아 안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함께 살아보니 젊은 세대와 나이든 부모가 한 집에 사는 게 늘 순탄하지만은 않더라고 해요. 김 어르신 지인들 중에는 자녀를 위해 집이며 차를 마련해 주느라 모든 돈을 털어쓰고 막상 가족관계가 틀어지면 기댈 곳이 없어 힘겹게 지내는 모습도 꽤나 보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여러 사례를 보며 김 어르신은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자녀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친척에게 기대는 것보다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좋은 요양시설이나 돌봄시설에 들어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 요양시설을 둘러보셨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벚꽃마을 일하는 곳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돌봐주고 분위기도 따스해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네요. 사실 요즘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를 완벽히 모시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걸 김 어르신은 잘 알았습니다. 모두 각자 살림을 꾸려야 하고 일터에서도 바쁘게 일해야 하며 육아까지도 감당해야 하니 부모 돌봄에 시간을 온전히 쏟는 건 어려운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요양시설이나 돌봄시설이 자녀가 책임을 져버리는 곳이냐 하면 김 어르신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문 지식과 체계가 잡혀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도 이롭고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김 어르신은 주변에서 자녀가 부모를 집에서 돌보려 했지만 간병 방법을 몰라 실수하는 바람에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심심찮게 들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넘어져 다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아픈 얘기도 많고요. 이런 점에서 전문 돌봄 인력이 있고 위료 지원이 갖춰진 시설이 서로에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활용해 이건 노년에 내가 지낼 곳과 필요한 요양에 쓰려고 남겨둔 것이다. 자식에게 무조건 짐이 되기 싫다 하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녀들 역시 어머니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서 오히려 가족 모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특히 마음에 남습니다. 자녀가 전부라고 여기며 모든 기대를 걸어도 그들이 내 바람대로 날 돌봐줄지는 알 수 없다. 그건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삶의 현실인 거다. 그러니 노년이 왔을 때 난 내가 스스로를 건사할 만한 힘과 수단을 마련해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 덕에 자녀도 본인도 각자의 길에서 무리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결국 서로에게 좋은 결정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일찍부터 준비를 해두고 너무 한쪽에 기대지 않고 자립심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부담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왜 꼭 요양시설이냐 며 섭섭해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나 김 어르신이 보기에 그런 공간은 외롭고 슬프기만 한 곳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장을 차분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한 가지 선택이라고 하네요.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선택지가 내게는 최선의 안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씩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천에 사는 올해 68살이 류혜원 어르신인데 이분은 지난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걸 주고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힘겨운 노후를 맞이한 사례지요.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이 대학에 갈 땐 등록금을, 결혼 때는 집 마련과 차 구입 자금까지 보태주셨다고 하네요. 사실 부모 마음으로는 자식이 넉넉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법이지요. 저축하고 모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이게 다 아들을 위한 거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본인도 나이 들어 아프거나 공공해질 때 과연 그 아들이 얼마나 살뜰히 돌봐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류 어르신은 그런 불안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 아들인데 설마 나를 외면하겠어? 하는 믿음이 컸겠지요. 하지만 60을 훌쩍 넘어서면서 류 어르신은 자꾸 몸이 약해져 병원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늘 혼자 가야 했고 진료비나 약값도 본인이 마련해야 했지요. 처음엔 우리 애들도 바쁜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서운한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 번은 아들과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는데 어머니, 아프면 무리하지 마세요. 밥이며 설거지, 빨래 같은 건 하지 말고 푹 쉬세요. 괜히 누가 보면 내가 어머니 부려먹는 줄 알잖아요. 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고 해요. 겉으론 챙겨주는 듯 했지만 속뜻은 괜히 손에 거슬리는 일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들렸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는 거죠. 결국 류 어르신은 자식이 자신의 병환이나 생활고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그냥 찾아오면 밥해주고 돌봐주리라 기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집이며 차값이며 다 대줘서 본인 손에는 별다른 돈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당장 병원비마저 버거워져 근처 아이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건 자식을 도와주되 자기 노년에 쓸 몫은 조금이라도 남겼어야 했다는 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내 몸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아이여도 내가 모든 걸 주면 내 곁에 남는 건 텅 빈 주머니뿐이죠. 라고 하시면서 그 경험을 통해 류 어르신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성과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하나 그게 곧 내 노후까지 전부 자식에게 맡긴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재산과 돈을 전부 넘겨버리고 나중에 아프거나 힘들 때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면 대다수 경우는 큰 실망을 겪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경제적 대비를 해두고 자식에게 과잉 지원하기보다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쪽이 결국 모두에게 좋다는 게 류 어르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너무 지나치게 아껴주지만 말고 함께 삶의 무게를 나누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 적은 돈이라도 따로 저축해 두어야 노년의 병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다고 하시지요. 자신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라는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사는 올해 82 이정옥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자녀가 무려 8이나 되고 집도 2채나 있었던 분인데 그 재산 분배 과정에서 자녀들끼리의 골이 깊어지고 본인 역시 큰 상처를 입은 사례입니다. 한때는 내가 가진 것을 자식들에게 잘 나누어주면 그만큼 그들이 나를 귀히 여기고 한데 뭉치지 않을까 하고 믿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고 하네요. 이정옥 어르신과 남편은 오랜 세월 땀 흘려 모은 끝에 서울 외곽에 있는 집 2채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8이니 공평하게 뭔가를 나누어주고 또 남은 노후도 대비해야겠다고 부부가 의논했지요. 그래서 그중 한 채를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팔아버리고 거기서 800만 원쯤 되는 보상금을 받아서 8자식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1억 정도를 남겨 노후 자금으로 삼고 남은 한 채 집은 장남인 이준석 씨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장남이 선대 조상을 모시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했고 대신 다른 형제들에게는 추가로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바로 이 단계에서 터졌습니다. 다른 7자녀가 장남에게 집 소유권을 넘기는 걸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우리도 돈을 좀 받았다지만 장남이 집을 물려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반발했다는 겁니다. 장남 쪽에서도 이미 합의한 대로 다 했는데 왜들 이러느냐 라며 속이 상해 결국 법원 다툼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우리 어머니가 장남 집에서 같이 살고
제대로 모셔진다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없다. 고 나오면서 상황이 더 꼬였지요. 결국 법원에서는 장남이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매달 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건네야 집을 상속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정옥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모진 일이지요. 게다가 장남의 배우자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막상 함께 살자니 갈등이 커져 어르신이 스스로 집을 떠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둘째 딸 집에서 지내볼까 했지만 그 집도 경제 사정이 만만치 않아 편히 머물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첫째 아들로부터 들어올 돈도 막히니 점점 불안해졌다지요. 결정적으로 그나마 남겨두었던 1억이라는 목돈을 자녀들의 필요에 맞춰 조금씩 건네 주거나 어르신이 직접 써버리는 바람에 결국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착할 거처도 제대로 없이 자녀들 집을 떠돌아다니거나 어느 때는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찻집 구석에 몸을 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절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해요. 본인은 우리 부부가 젊을 때부터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런 꼴이 될 줄 몰랐다며 한숨을 푹 내쉬곤 하십니다. 이정옥 어르신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이 먹어서 자녀들에게서 등 돌림당하지 않을 작은 무기는 돼준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잘 모시도록 만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재정적 힘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많든 적든 또는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부모는 노년에 쓸 몫을 어느 정도 분명히 확보해둬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 재산을 나누어 주더라도 가족 간의 분명한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가나 재정 조언을 해줄 만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설령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그들의 삶이 항상 내 기대대로 움직여줄 거라는 환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십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가 바라는 만큼 함께 있어 주거나 뒷바라지해 줄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바쳐버리면 막상 내가 더 늙고 힘이 붙일 때 기댈 곳이 사라지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 슬픔과 낙담 속에 허덕이고 싶지 않다면 미리 자신을 지켜줄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현명하다는 이야기지요. 이정옥 어르신이 털어놓은 지난 세월과 자녀들과의 갈등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을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건넨 한마디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나도 자식 싸움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다. 그냥 함께 잘 살아보자고 대가족이 다투지 않고 지내길 바라며 재산을 나눠준 것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까지 길바닥을 전전하게 되고 자녀들의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노인에게 돈이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버팀목이기도 하더라. 사실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고 가능한 한 아낌없이 주고 싶지만 그게 노후에 대한 보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자녀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현실의 무게나 여러 갈등이 겹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서운함이 커질 수 있고 때로는 낯선 이들보다도 더 모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요. 그럴 때 내 손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최소한의 선택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이분들이 몸소 체험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들기 전에 혹은 이미 은퇴를 했더라도 늦었다고 생각 말고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돈을 전부 쥐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아플 때, 내가 몸을 가누기 힘들 때, 내 삶의 마지막을 제대로 정리해야 할 때 도움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을 남겨두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공경심이 깊고 효성이 지극하다면야 다행이지만 혹여 그렇지 않을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법률 문서를 깔끔히 정리하고 소통을 분명히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중립적 자문을 구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자녀의 미래나 손주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큰 충격과 외로움 그리고 생활고를 떠안게 될 위험이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죠. 또 노후에 꼭 집에서 자녀와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필요하다면 요양시설이나 돌봄 공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기서 제공받는 전문 돌봄과 안정된 주거가 오히려 내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누구라도 선의로 다가오는 듯한 말을 하는 이에게 속기 쉽습니다. 흔히 무료 검사,
특별한 건강식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 고수익 보장 같은 말로 투자 제한을 던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매사에 주의 깊고 침착하지 않으면 금세 큰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관리를 핑계로 접근해오는 이들을 만날 땐 반드시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노후에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줄어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결정을 내리는지,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옳은지 항상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혼자서 자신이 없고 자녀들도 도와주기 힘들다면 공익상담센터나 지자체 노인복지 창구 등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요. 괜한 수치심이나 체면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때로 큰 위험을 낳습니다. 물론 착하고 성실한 자녀라면 부모를 위해 재산을 잘 관리해주겠지만 인간사란 결국 각자 사는 방식과 사정이 있기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법입니다. 자녀들끼리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빚이 생겨 재산이 탕진될 가능성도 있고요. 게다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부모 돌봄에 충분히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이 많아졌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자녀를 탓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는 미리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지킬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지요. 결국 이 글에서 여러 어르신의 체험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되 나 자신을 잃지 말자. 는 것과 노후 준비에 관해서는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이든 다 해줄 것이라고 믿고 모든 재산을 털어준 다음에 막상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나 갈등뿐이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다고 자녀와 연을 끊고 혼자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도 자기 인생을 돌볼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 적절한 자산과 자립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디 누군가는 이 글을 통해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는 내 미래를 위해 꼭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가 내 걱정을 전부 덜어줄 거라 믿으며 마냥 기대지만 말고 때론 요양시설이나 돌봄 공동체도 살펴봐야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 들수록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 결정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고요. 그 어느 방향이든 이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조금 더 단단하고 건강한 노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길게 전해드린 네 분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모두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자녀에게 떠넘길 수는 없고 자녀도 만능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통으로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나이 들면 그 돈이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게 만들어주지요. 앞서 말했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효자라면 참 다행이지만 혹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내가 무너져버리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노년이 더 이상 버거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까지 조금이라도 즐겁고 평온하게 지내려면 남이 대신해 줄 순 없고 스스로 챙겨야 할 몫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노인이 뭘 안다고 하며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곤란하잖아요. 살아온 세월만큼 얻은 지혜와 경험이 있고 지켜야 할 자존심과 권리도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제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에 담긴 여러 인생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상이 있다면 마음속에 차분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네 분 사례를 살짝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삶은 늘 예측 불가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는 순간만큼은 조금 더 든든해질 테니까요. 다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을 현명하게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평생 애쓰고 모은 정성과 재산을 나이 들어 단숨에 잃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소중한 가족과 돈 문제로 등 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서로 솔직히 대화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파악해두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고도 솔직한 여러 노인분의 체험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 전해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과 건강,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글 속 사례들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배울 것이고 또 배우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때가 오겠지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부디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평온하고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